김자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도, 이슈들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혹은 온라인 그 도박 관련돼서 이제 청소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캠페인들도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역량,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윤리적인 그런 측면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도출이 된 다음에 그 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교수 학습이던가 아니면 이제 교육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 진단 도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룰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역량 진단 결과가 이제 점수 형태로 부여가 되는데요. 그 점수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점수, 내가 만약에 70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준 진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 진술문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내가 70점을 받아서 이 수준을 받았는데, 그 이 수준에 해당되는 점수가 과연 어떤 점수인지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각 수준을 나누는 분할 점수를 저희가 이제 수준 설정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분할 점수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준 설정 결과를 활용해서 이 디지털 역량 진단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이제 제공되어지고, 그 보고서를 이제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또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디지털 시민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선생님들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점검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역량 진단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고요. 현재 지금 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 측면에서도 이 진단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어떤 결과물을 활용해서 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증거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진단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정량 지표를 설정하는데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목표도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연구의 어떤 그 기본 배경이 되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연구는 2022년부터 이제 3년간 수행되어 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 디지털 역량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하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냐, 이런 필요성이 이제 증대돼서 디지털 역량 개념체계 도출 연구를 2022년에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이 디지털 역량 개념 체계 안에 이제 세부 구성 요소, 세부 내용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역량 개념 체계가
수업에서 적용돼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해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성취 기준들을 이제 다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기반한 수업 모델,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 디지털 역량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고요. 이 진단 도구는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이렇게 두 버전으로 개발했고, 그 작년 말에 디지털 시민교육 실전학교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제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단 결과를 이제 점수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점수만 이제 부여된 상태인데 그 점수에 대한 정보를 이번 연구에서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수준 설정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수준 진술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지털 역량 개념 체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디지털 역량 개념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사회 이해와 자아 정체성 확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나에게 또는 사회에 또는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콘텐츠 관리와 활용에서는 이제 그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와 책임의식, 그리고 이런 정보 콘텐츠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 콘텐츠를 이제는 생산하는 능력까지도 포괄해서 이제 측정하고자 했고요. 사실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역량은 기본 소양이라고 해서 뭐 기초가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기반이 되는 역량으로 좀 규정을 하고, 이 기본 소양과 실전 역량은 사실 이 6개의 그 영역의 관계성을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런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지식과 기능 또는 태도에 좀 분절적으로 좀 초점화된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여긴다면, 실천 역량은 이 세 가지 지식, 기능, 태도가 좀 총체적으로 실제 맥락에서 발현되는 성격을 좀 지녔다고, 그렇게 저희가 연구진에서 좀 규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관계성을 제시를 했고요. 의사소통과 협력, 이제 디지털 창작 및 향유, 디지털 시민 참여는 보다 좀 실천적인 부분에 더 방점을 둬서 역량을 규명했고, 진단 도구 자체도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제시해서 관련된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 문항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도구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제 위험 수준이라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를 한 다음에 관련된 문항이 이제 5개의 이제 소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요 5개의 문항, 이제 뭐 시민 참여, 의사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문항들을 풀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성취 수준을 이제 매치하는 방식으로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단 도구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점수를 딱 받았을 때, 내 수준이 뭐고, 뭐를 보완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 설정 개발 영역은 예를 들어 이제 그 기본 소양 이 세 가지 역량을 통합해서 어, 1, 2, 3수준을 나누고, 각각 1, 2, 3수준에 대해서 1수준은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의미해. 이 수준은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 라는 이제 수준 진술문을 각각 수준에 따라서 개발을, 이제 그 기본 소양과 실천 역량 요 두 영역 각각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수준 진술문이라고 해서 전체 디지털 역량에 대한 1, 2, 3 수준의 수준 진술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생님들께서도 저 잘 아시다시피 그 학생들 평가 그 루브릭 개발할 때 상중하를 나눌 때 그 상중하를 나누는 기준을 거의 다 뭐 부분적으로 또는 뭐 미흡하게 이런 식으로 좀 부사를 활용해서 수준을 구분하는 진술문을 대부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런 방식은 어떤 교수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 진술문에 대한 차별성, 변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네 가지의 어떤 원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상황 맥락의 적용 범위인데 그 이제 하수준의 학생들은 주로 이제 나와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이제 아주 상수준, 3수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디지털 그 어떤 기술들과 이런 모든 이슈들이 이 전체적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을 요 상수준으로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수준 진술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역량의 이해도 및 활용도인데요. 이거는 저 블룸의 텍소노미에서 지식의 저기 뎁스 오브 널리지 이론을 기반을 해서 역량도 인식한다, 반응한다는 하수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직접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참여한다. 요런 기술문은 이제 상수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이제 개념화해서 수준 진술문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수행의 난이도는 이제 뭐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했고 사례의 다양성은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그 도구의 이제 개수 뭐 또는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을 하느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잘 활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준을 나누는 수준 진술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준 진술문은 크게 이제 교사용과 학생 피드백용 이 두 버전으로 개발을 했고요. 교사용은 이제 그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했고, 학생 피드백용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점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디지털 역량 수준 진술문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이게 이제 각 6개의 하위 영역별로 이제 상중하에 대한 수준 진술문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디지털 사회 이해와 자아 정체성 확립에서는 이제 1수준, 이제 하수준인 학생들은 이제 디지털 사회의 소통적인 특징 정도를 아주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제, 나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정도라면 그 상수준의 학생들은 이 디지털 사회에서 되게 이제 세부적인 요소들, 뭐 기술적, 소통적 특징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깊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그런 수준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준 진술문만 가지고는 이 정보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행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실제 교수 학습이라든지 스스로 학습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수준의 학생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다 이제 그 수준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점수를 받으면 내가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준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점수를 저희가 분할 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나눈다고 할 때는 1수준과 2수준을 나누는 분할 점수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2수준과 3수준을 나누는 분할 점수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3개 수준에 대한 2개 분할 점수가 도출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소양에서 1, 2, 3수준에 대한 2개의 분할 점수, 실천 역량에 대한 1, 2, 3수준에 대한 2개의 분할 점수와 그다음에 이 분할 점수가 이제 합쳐지면은 전체 디지털 역량의 수준에 대한 분할 점수가 이제
자연적으로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점수를 도출해서 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분할 점수 도출을 위한 수준 설정 방법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뭐 수정된 엔코프 방식이 있고, 북마크 방식, 그 다음에 뭐 잭나이프 방식, 여러 개의 이제 측정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수정된 엔코프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진단 자체가 그 일반적인 학업 성취도와는 다르게 이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는 아주 못한 학생, 학업 성취도가 낮은 수준부터 아주 높은 수준까지 쫙 넓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점수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디지털 역량은 범교과이고 이게 교과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포가 상당히 이제 그 레인지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중심에 그 평균 점수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분포를 띄다 보니까 그런 분포에 가장 적절한 게 이제 엔고프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수정된 엔고프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엔고프 방식에 대한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각 기준 설정자들을 각계 이제 전문가들이나 교육 이제 관련된 교사 그리고 디지털 역량 관련 전문가들을 이제 수준 설정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 수준 설정 위원들이 이제 최소 능력 보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수준에서 이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에 대한 이제 그 수준을 각각 이제 진술을 하고 이제 그 수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이제 100명이 있다면 그 아까 설명드린 진단도구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을 보여주고 1번 문항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각각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정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능력 보유자가 100명이라고 할 때 1번 문항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다 기입을 해서 그거를 총합으로 한 게 이제 분할 점수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마다 다 그 수준에 대해서 이 정도는 이 학생이 맞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게 되게 편차가 엄청 커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합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편차를 조금씩 좁혀나가서 분할 점수를 이제 그 수준 설정 위원들이 합의한 최종 분할 점수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1, 2 수준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고 빨간색은 2, 3 수준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중과 상을 구분하는 그런 분할 점수인데 하와 중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와 상과 중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가 이렇게 깨끗하게 쫙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중수준과 상수준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수준 설정 위원들 간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인데 이게 계속 합의 과정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거치면서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1수준과 2수준을 나누는 분할 점수가 이렇게 색깔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형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요거에 이제 그 평균 혹은 그 미디움 어떤 중간 점수를 이제 뽑아내서 분할 점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예쁘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까지 이제 거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2수준과 3수준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기본 소양 뭐 전체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면은 이 전체 디지털 역량에서 76점 받은 학생은 이 76점 이상이면 이제 3수준인 거예요. 그럼 3수준이라는 수준을 갖게 되는 거고 76점 이하인 학생들, 74점인 학생들은 이제 중수준. 을 2수준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분할 점수가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적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역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디지털 역량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제시한 다음에, 이 학생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77점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교사용이기 때문에 학급 평균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77점이면은 아까 이제 분할 점수, 도출한 분할 점수에 기반해서 이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뭐 학교 평균, 경기도 평균은 사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공을 하는데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수준이면 이 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정보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좀 더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담은 건데요. 이게 약간 캡처본이라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역량 점수를 이제 제시를 하고, 뭐 예를 들어 80점, 70점 각 영역에 대한 점수를 제시하고, 이 점수에 기반해서 너는 어떤 수준이다라고 이 수준에 대해서 수준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준에 대한 아까 보여드렸던 수행 예시들을 이제 수준 진술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수행 예시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좀 쉽게 표현해서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가장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를 다 각 6개의 영역별로 그 디지털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 학생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해, 이 점수가 좀 부족해라고 하면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적 보고서를 좀,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연구에서.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넘어가고,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구인과 개념 체계와 진단 결과와 교수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적 보고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연구의 산출물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그 수업의 실제에서 수업을 어떻게 이제 설계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이제 제시가 되고, 관련 교과 역량, 그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 안까지 이 진단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한 결과 보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그 나머지 그 정책 제언은 그 보고서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